자, 지금 이 한국의 보수 정당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이들이 진짜로 정권을 찾아올 결기나 능력이 있는가? 다른 걸 다 떠나서 능력이라도 있는가? 저는 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중대한 결함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여권이 민간의 택지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보면 기득권들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도 반대합니다. 근데 저는 분양가 상한제는 비본질적인 부분이라서 크게 의미 있다고도 안 보지만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수도권에서 주거난을 심화시키고 있는 부분에서 한국당이 그냥 듣도 보도 안 하고 분양가 상한제 반대를 한다고 할 때 한국당 의원들의 평균 재산 수준과 부동산 보유 현황과 그들이 또 이것만 찬성합니까? 원격으로 찬성하고요. 심지어 타다 택시 같은 것들도 지금 택시에 저항이 열리면 무조건 이들은 한마디로 혁신이라는 4차 산업이라면 무조건 찬성합니다. 인터넷 은행도 무조건 찬성해주고 입국장 면세점도 찬성해줬습니다. 이들의 시각은 철저하게 신자유주의적인 기득권에 지금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세계로 수출하면서 돈 벌어먹던 성장시대의 수준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 하나를 보면 묻지 않아도 한국당이 찬성할 건가 반대할 건가는 답이 딱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당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가 하는 부분은 딱 한국의 기득권 지향적인 보수 언론이 가이드라인을 끊는 부분과 거의 일치하고 정경련이 이야기하는 부분과 거의 일치합니다. 어제 문재인이 무슨 30개 재벌을 불러다가 저기 뭐 대책을 강구하는데 밥도 안 먹이고 보냈는데 3분씩 이야기하라고 정경련은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창수 회장은 GS 대표 자격으로 갔지 정경련 자격으로 간 게 아니라요. 문이 싫어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싫어한답니다. 왜 너네들이 옛날에 보수단체 지원했냐. 솔직히 저는 정경련 돈을 받은 보수단체를 경멸합니다. 왜? 그들이 숱하게 자기 그 단체 하는 사람들은 다 서민이에요. 그런데 숱하게 대기업 재벌들을 옹호하는 이야기들을 이 사회에 퍼뜨렸지요. 그러면 정경련이 던져주는 돈, 푼돈 몇 푼 받고 다수의 서민 대중을 외면하고 정경련 기득권의 입장을 옹호했다. 그게 보수입니까? 제가 이 말 한다고 저는 좌파래요. 아니 수구 기득권의 이익을 갖다가 옹호하면 보수고 그걸 비판하면 좌파입니까? 그래서요. 일베니 DC 인사이드 이런 데 보면 무식하게요. 저를 그렇게 규정하는 놈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가짜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인간들은 다 뭉개버리고 내 갈 길을 가는 거죠. 내가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위장보수합니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려면 좌파를 떳떳하게 드러내고 하지 보수가 훈장입니까 뭡니까? 보수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욕이 되는 세상에서 위장보수를 왜 해요? 하지만 저는 이 땅에 참된 보수의 가치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자, 이런 입장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가 뭔지 그 다음에 좌파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어 장난도 숱하게 나옵니다. 뭐 자유우파부터 시작해서 시장경제주의자부터 시작해서 다 말장난이에요. 자유주의자. 자,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런 말장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죽어도 보수라는 말을 쓸 거니까 쓰기 싫은 사람은 딴 데 가서 놓으세요. 왜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용어를 써요? 저는 제가 참된 보수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뭐라 해도 나는 내가 옳은 제대로 된 보수다.
해방 이후에 이 땅에 제대로 된 보수가 없었는데 그 보수의 씨앗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저는 자부합니다. 문이 지금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보수를 얼마나 가짜게 보고 있는가 하면 이번에 윤석열이를 임명하는 부분도 그렇고 패스트 트랙을 그것도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그날 이 판문점 쇼에 대해서 막 문이 미북이 쇼한 것이 사실상으로 미북 사이에 정전협정을 맺은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한 날 뒤늦게 알려졌어요. 이 내용이. 광화문 광장에 애국당, 우리 공화당의 천막 철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적극 개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며 자 그래서 트럼프 올 때 잠깐 우리 공화당이 자진 철거했다가 또 쳤죠. 그래서 2차 지금 행정 대집행을 하느냐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문이 그런 말을 한 것이 뒤늦게 국무회의 자료가 입수되면서 알려졌습니다. 문이 회의를 주재해서 회의에서 광화문 광장 천막 철거 과정이 이해하기 어렵다. 행정 대집행은 서울시 몫이라고 하나 경찰이 충돌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다. 참말로 이 양반 아름다운 것 좋아하네요. 김정숙의 옷이 아름답더만요. 옷이 아름답댔습니다. 그런데 문은 서울시의 행정 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현행범인데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충돌만 막으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을 보고 그걸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통 철거 현장에는 철거하려는 쪽에서 사람을 동원하고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충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경찰이 직접 나서서 철거군과 용역회사와 같이 하는 것을 봤습니까? 문은 지금 제정신입니까? 자기가 과거에 변호사하고 그럴 때는 경찰이 철거 현장에서 철거민을 갖다가 압박한다고 비판하는 위치였을 건데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 상대 보수 정당의 천막 철거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자, 문 지적 이후 행정 대집행은 지방단체 관할이라고 빠져있던 경찰이 전전긍긍한다는 겁니다. 자,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강하게 개입하다가 자칫 이 사망자나 나오면 백남기 때처럼 실무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우려가 경찰에 있다. 자, 서울시가 또 10일 오늘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하겠다 했는데 경찰이 한 대 얻어맞았으니 얼마나 세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국 보수의 한심한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만큼 문이 한국 보수 세력들을 다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발의 때만큼도 안 여기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제일 문제일까? 웰빙이다? 그건 뭐 허구한 날 했던 이야기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다. 그것도 허구한 날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투쟁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것도 허구한 날 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대로 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자, 한국당 주변에 숱한 교순이 정치꾼들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황교안 주변에도 수두룩하게 붙어 있을 거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회의에 갔더니만 실컷 회의해놓고는 황교안이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 꺼내더니만 그걸 엉뚱한 결론을 읽어버리더라. 깜짝 놀랬다라고 저한테 말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지금 황교안의 100일 쇼를 거창하게 하고 책도 냈지만 밤이 깊으니 먼 길 떠난다 했는데 밤이 깊으니 밤새도록 걷다가 그냥 개고생했다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책 제목을 잘못 지었죠. 밤이 깊어 밤새도록 헛걸음하고 다녔다. 이렇게 짓고는 집에 가야 된다. 저는 현재의 황교안으로 제가 황교안을 비판하거나 일부러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의도가 있어서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저 만나본 사람 중에 제가
의도적으로 뭐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인 뜻을 가지고 있거나 뭘 하자 한 게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숱한 사람들이 연락 오고 뭘 같이 하자고 해도요. 제가 선을 딱 긋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뭐 주말에 집회 연설해달라고 숱하게 이야기를 와도 선을 긋고 안 합니다. 왜? 제가 길거리 나와서 떠들어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제 색깔을 사람들이 규정하고 그래서 그렇게 연설한 단체나 사람들과 엮여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는 이유의 핵심은 뭔가 하면 서민 파퓰리즘 15조를 서면으로 찬성하는 사람하고만 또 그것을 주로 놓고 싸워갈 사람하고만 같이 하겠다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안 해도 좋으니까 만약에 한국당이 서민 파퓰리즘 15조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그때부터 일체의 비판을 멈추고 한국당이 그걸 갖다가 관철시켜 나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짜주고 그야말로 일정 기간 동안 진짜 하는가 자 한번 보면서 헌신적으로 백의종군하고 어떤 선거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진정성이 있지요. 그런 거 들고 가서 바꿔먹고 뭐 비례대표나 어디 지역구 하나 하려면 그건 저도 사기꾼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확고한 마음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욕먹을 일을 스스로 하겠습니까? 사람은요 때로는 말을 확실하게 해버려서 돌아갈 길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장교를 태워라 뭡니까? 줄다리를 태워버리고 돌아갈 길을 막고 정확하게 원칙대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당에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원인을 진단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건 한국당뿐만 아니라 보수 전반에 많이 배웠고 보수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부족하냐? 사상을 발전시키지를 못해요. 사람을 놓고 사상을 보면요. 그거는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숱한 보수의 리더들이 과거에 이명박이냐 박근혜냐 양쪽에 줄을 갈라서고 이명박이 되니까 이명박한테 붙었다가 나중에 또 자연스럽게 박근혜가 되니 그쪽으로 갈아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진정으로 올바른 보수의 리더라면요. 이런 부분에 초연한 채 보수의 올바른 가치를 가다듬어서 시대에 맞는 보수의 가치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보수예요? 돈 많은 사람이 보수한다고 보십니까? 여기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에 그야말로 회비를 내고 좀 돕겠다고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 중에요. 돈 많은 분 별로 없습니다. 서민들이 1, 2만 원, 5천 원씩 내서 합니다. 솔직히 돈 많은 사람 중에 저한테 연락 옵니다. 뭐라는 줄 압니까? 어디 호텔에서 좀 보자. 밥 한 끼 좀 먹자. 내가 당신을 좀 도와줄 수 있다. 내지는 내 아는 어떤 회장님이나 돈 많은 분이 계신데 당신하고 밥 한 번 먹자 그러더라. 그래서 밥 먹고 나면 그분이 당신을 많이 후원해 줄 거다. 저는 후원 안 받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 만나서 밥 먹은 적 없습니다 하고 다 거절합니다.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서 제가 뭡니까? 기생입니까? 호스티스입니까? 아닌 거지요. 그래서 정말로 참 이거 의뢰 간다고 머리가 복잡하고 요즘 뭐 탄압도 받고 있고 그럴 건데 회비 내가 뜸뻑 낼게 잘 꾸려가라. 한 명도 없습니다. 뭐 그런 돈을 좀 내겠다 해도 안 받지만은 그렇게 큰 돈을 내겠다고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뭔 줄 아십니까? 전부요. 진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이 앵그리 블루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황장수는 대체로 기득권의 이익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간에서 기득권의 이익에 마치 보수인 양 이렇게 홍보하는 그룹들이 이 바닥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짓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숱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곡시킵니다. 뭐라고 왜곡시키냐? 저거는 좌파다. 위장이다. 얼마 전에 또 무슨 사이트 하나가 저보고 또 씹어댔지요. 내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유치해서 상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진짜 꼭지가 돌아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지는 그때는 각오 좀 해야 될 겁니다. 유치하니까 답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숱한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대대로 보수 바닥에 차라리 그런 친구들 배설이나 하나 하고 가지 그 급도 못 돼요. 진짜 야근 것들은 잠깐 반짝하면서 비례대표나 하나씩 차고 가는 뺀질이들 많습니다. 보수 팔아서요.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 대기업과 관련된 조직이나 단체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띄워가지고 반짝하고는 한 자리 차고 가지요. 그것도 못하는 평생 길바닥에서 개고생하면서 푼돈 좀 받아먹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비판해요. 그래서 제 비판은 괜찮다.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체계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한국당과 한국의 수구 기득권의 관계는 뗄래야 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이 지금도 규제 완화니 뭐니 해서 툭툭 던지면요. 한국당은 다 받아먹습니다. 지금도 일본 경제 보복 핑계대고 문이 무슨 뭐 규제 완화 이런 걸 던지면 한국당이 앞장서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당이 시대의 변화에서 과거에 자기들이 기득권과 놀아먹던 시대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 사람들은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목적이 소명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명의식은 뭡니까? 어떤 직책이나 자리에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고 이 신학으로서는 소명이라고 하죠. 자, 그거는 뭐냐? 나한테 만약에 신이 있다, 예수가 있다, 공자가 있다, 부처가 있다, 모하메드가 있다면 나한테 뭘 하라고 주어진 사명이 있다. 자, 정치에 대해서 국민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소명의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현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내 이해관계나 편견과 이런 수구부패 커넥션과 자유롭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이 생깁니다. 소명의식이 없으면 인식이 안 생깁니다. 인식이 생겨야 내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내가 골프 치고 다니고, 그리고 돈 받고, 그리고 누구 이익을 대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소명의식에 기반해서 자신의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이 똑발라집니다. 그런 다음에는 고민을 하겠죠. 편견이 사라져야 제대로 된 고민이 됩니다. 왜? 지금 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갈까? 미국에 왜 트럼프가 되고 민주당도 지금 아주 군소 후보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저렇게 될까? 저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미국 민주당의 경선에서 지금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사회민주주의적인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해리스가 둘 중에 하나가 후보가 되고 이제 과거에 열화 같은 인기를 얻었던 샌더스는 기득권이 되어버려가 그 이후에 샌더스가 돈이나 이런 문제에 살아온 걸 보면 거짓이죠. 그리고 바이든은 그야말로 힐러리보다는 좀 나은 고루한 기득권자죠. 그래서 이 둘이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워렌과 해리스의 싸움이 될 거다. 그래서 지난 2016년보다 더한 형태의 좌파 파퓰리즘이 민주당 경선에서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둘 중에 저는 워렌이 이기지 않을까 보는데 워렌이 힐러리가 가지지 못했던 이 젊은 세대 그리고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을 거다. 힐러리는 기득권의 대변인 그리고 월가의 대변인 수십만 불씩 받으면서 강연을 골드만삭스 등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민들을 외쳤는데 그 이중성을 극복을 못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다 받아갔죠. 그런데 상대가 힐러리가 아니고 언행이 일치하는 미국의
이 좌파 같은 미국의 좌파는요, 한국의 좌파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요, 서민들은 그야말로 파퓰리즘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좌파적 파퓰리즘이냐 우파적 파퓰리즘이냐 이 차이만 있고 이 좌우파의 파퓰리즘은 80%는 비슷합니다. 몇 가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좌파적 파퓰리즘으로 가는데 그래도 민주당의 좌파라는 부분은 오늘날 한국의 문정권보다는 훨씬 우파. 미국의 리버럴리스트는 한국으로 봤을 때는 중도 우파 수준입니다. 공화당이 너무나 우측으로 와버려가 기득권의 대변인 정당처럼 되다 보니까 기존 공화당이 유력 후보들이 다 망해버린 거죠. 부시 동생 잭 부시가 돈은 제일 말 끌고 모았는데 1억 몇천만 원 모아놨는데 힘도 못 쓰고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초장에. 그러면서 내놔라 하는 공화당 후보 한 10대 명이 트럼프한테 다 자빠진 데는 공화당이 바닥에 미국의 공화당의 지지층의 대중적인 정서보다 훨씬 더 기득권 지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다수 또 순수한 대의원들 우파들은 풀뿌리 티파티니 이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입하지도 않았던 트럼프가 와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바닥표는 티파티까지 포함해서 트럼프가 끌고 가버렸고 공화당 상층부는 떠버렸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막판에 죽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대선은 져도 좋은데 저거는 죽여야 우리가 산다 했지만은 공화당 지도부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뭔 철학이 있느냐? 철학은 없어요. 단지 이렇게 해야 이길 것 같아서 한 거고 그리고 스티브 배넌이 그런 것들을 또 주입시켰죠. 그런데 이번에 대선에서 미국 자체에서 지금 워런 같은 후보가 만약에 되면 트럼프가 감당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파퓰리즘에서 워런이 더 원칙적이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저런 파퓰리즘이 보수, 저소득층, 노동자, 그러니까 화이트 워킹 클래스 남성들한테는 지지를 받겠지만 딱 거기에서 확장성이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방향을 틀지 않으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미국 당의 워런 같은 사람은 대북 정책에서 굉장히 강경하고 원칙적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저런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미국의 대선 구도 자체도 지금 근본이 흔들리고 있고 이제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정통적인 성격의 상류층 후보 대대적으로 집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하버드 보내고 예일 보내서 그래가지고 일찍 정치 시작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버틸 상황이 끝나버린 겁니다. 유럽은 안 그렇습니까? 나라마다 기성정치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 독일의 기성정치의 상징인 메르켈이 요즘 건강도 안 좋지만 이제 퇴장을 예고해 놓고 있어요. 내년쯤에 아마 퇴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 세상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느냐 하는 것은 경제가 지금 저성장으로 가고 있으면서 미국 경제 좋다요. 일자리 늘어났다. 본질은 안 그렇습니다. 소득은 전혀 안 늘어났고 저소득층 일자리만 냅다 늘어났는데 3만 불 이하. 그거 받아봤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미국의 일자리의 질은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경제가 다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지금 기술 문명의 한계에 대한 기술 문명이 가져올 폐단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술 문명과 이 현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죠. 그런데 정치가 그 대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데 자본주의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이 소셜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가 지금 득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출구가 없으니 기성의 자본주의는 기득권을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득권의 편을 드는 기성의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이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국 땅에 어디에 이런 기성의 자본주의에 대한 자성을 하잔 말이 있습니까? 장애 보수는 거의 다가 수구 보수적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서민 파퓰리즘 15조를 이야기하니까 매우 불편한 거죠. 그런데 한국 땅이 기존의 저런 가치들을 계속 끌고 가면 제가 봤을 때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어요. 시대를 역행하면 자, 홍수가 나서 한강물이 상류에서 떠내려오는데 뗏목을 타고 그걸 올라가려면 올라갑니까? 밀려납니까? 밀려나거나 난파당하지요.
절대로 기존의 보수 정당 주변에 있는 그런 기득권의 끈앞풀들을 데리고 한국당이 집권을 하거나 승리하는 이런 선거에서 없을 것이다. 그러려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변화하는 세상의 민심을 수용하고 그 민심의 소재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대중은요, 안보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지요. 그들이 실제 본질이라고 실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경제 3입니다. 문이 경제를 박살내면 한국당으로 간다? 아니에요. 엉뚱한 놈이 와서 주워 먹고 갈 겁니다. 그거는 또 누가 더 잘하느냐? 좌파들이 엉뚱한 놈을 내세워서 주워 먹을 거예요. 자, 프랑스에서 올랑드 좌파가 잡았고 그전에는 사르코지 우파가 잡았죠. 둘이 다가 시원찮았어요. 그 둘이 싸우니까 누가 주워 먹었습니까? 마크롱이 주워 먹었어요. 근데 그 마크롱은 누구냐? 로스차일드에서 일하던 M&A 하던 젊은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정치판에 와서 장관 지내고 보좌관 한 게 다예요. 근데 그거가 주워 먹었습니다. 근데 마크롱이 과연 그러면 개혁한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된 포퓰리스트냐? 아니죠. 마크롱은 철저하게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포퓰리스트인 양 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항해서 노란 조끼 시위가 프랑스 파리 등 전역을 뒤덮은 겁니다. 그래서 마크롱도 오래 못 갈 거예요. 아마 다음 선거에서는 무조건 집에 갈 겁니다. 프랑스는 계속 포퓰리스트들이 이렇게 혼전을 벌일 양상으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우파는 포퓰리즘이라는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지 못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소명이 없고 소명이 없으니 인식이 없고 인식이 없으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대한 분석을 할 수도 없고 분석을 하지 못하니 기존의 기득권의 가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그러면 결국은 한국당은 문정권의 흥망과 관계없이 한국당도 이제는 망하는 것이 그냥 내일이냐 모레냐라는 날받아 놓은 겁니다. 한국당이 문재인한테 무슨 경제 원탁 회의를 하자고 나경원이 했죠. 그렇더만 무슨 청문회를 하자. 그래서 문희상이가 그래 청문회 하자 15, 16인가 그렇게 제안했대요. 한국당이 지금 청문회를 해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패의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짚을 수 있는 사상가가 있다고 봅니까? 보수 주변의 한국당의 홍교안의 경제대전환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미안하지만은 수구 기득권 꼴통들의 대변인들이 포진해 있어요. 그들을 가지고 저 좌파 이론가들하고 붙어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봅니까? 미안하지만은 방향이 한참 잘못됐고 잘못 토론하면 바가지를 쓸 수도 있다고 제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심각한 문제의 근원은 그야말로 소명도 없고 인식도 없고 현실 분석도 없고 그러다 보니 기득권에 그냥 언저리에 머물면서 그냥 반대급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 주워 먹지 않겠느냐. 내 국회의원 생명이 연장되지 않겠느냐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 세상의 흐름에 맞추는 변화라는 것은 절대 기대할 수 없겠죠. 그것이 그냥 한계이고 끝일 겁니다.